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4호선 진접행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당구계를 지나 별내 별가람역을 지나자 금세 시골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좋은 날씨와 맑은 하늘이 오늘 여행도 설레이게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노원역 기준으로 20분쯤 달려 목적지역에 도착합니다. 2022년도에 개통한 역이라 아직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은 둘레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560년 동안 엄격하게 관리된 국립수목원 숲속 산책길입니다. 이곳은 오남역입니다. 오남역 3번 출구에서 트레킹 여행을 시작합니다. 예전에 오남 호수공원 소개해드릴 때도 이곳에서 버스를 탔던 영상이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해보세요. 3번 출구 나오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돌면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버스를 한번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2번, 2-2번, 2A번 중 먼저 도착하는 버스를 타면 되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 도착하는 2번 버스에 탑승합니다. 2번 버스 대차 간격은 15분 정도로 조금 기다리니까 금방 도착하더군요. 20분쯤 달렸는데 도심을 벗어나 울창한 숲이 계속 펼쳐집니다. 마치 강원도 산속이라도 들어가듯이 꾸불꾸불한 도로를 한참을 달립니다. 길 양쪽으로 끝없이 걸려있는 연등이 크나큰 사찰이 있나 봅니다. 궁금하시죠? 도심을 조금 벗어났을 뿐인데 울창한 숲이 오늘 여행의 기대감을 한껏 더해주네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2번 버스 종점입니다. 오늘 트레킹 여행을 시작할 운악산 봉선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트레킹 구간은 봉선사 일주문 오른쪽 바로 옆길에서 시작하는 국립수목원 광릉 숲길인데요. 트레킹을 시작하기 전에 봉선사 사찰에 잠깐 들렀다 다시 이곳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일주문 현판이 한글로 쓰여져 있는 게 특이하죠. 봉선사는 원래 고려 광종 20년 법인국사가 창건한 운악사라는 사찰이었는데요. 여러 차례 난리를 겪으면서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1469년 조선왕조 8대왕 예종 원년에 정의황후 윤씨가 세조의 영혼을 봉안고자 다시 세운 뒤 봉선사라 개칭했다고 합니다. 주차장을 지나면 두 번째 일주문에 도착하는데요. 교종 본찰 봉선사라고 쓰여져 있는 현판은 정수 스님이 썼다고 하네요. 일주문 처마에 매달린 풍경소리 잠시 듣고 갈까요? 저는 불교는 물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상하게도 사찰 풍경소리를 들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풍경소리 들으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는데 더없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 앞에 도착합니다. 어마어마한 연등이 사찰 규모와 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해 하네요. 한참을 걸어가도 끝날 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모든 이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길 연등 밑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저도 기도드립니다. 제 소원도 꼭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사찰의 연등이 이렇게 예쁘게 느껴지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연등에 가려져 석탑도 다 보이질 않네요. 연등 밑을 지나 대웅전에도 올라가 봅니다. 일반 사찰에서는 현판이 대웅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곳에는 특이하게도 한글로 큰법당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봉선사를 재건한 운어 스님이 썼다고 하는데요. 경전의 뜻만 알면 되는데 경전을 보기 위해서 굳이 한문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운어의 뜻으로 우리나라 사찰 중 최초로 한글 현판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큰 법당의 주련에도 한글을 사용했고 내부에 화엄경과 법화경도 한글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 큰법당 건물은 등록문화재 제52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봉선사는 선왕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사찰이라는 의미로 광능을 수호하는 사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트레킹 코스도 봉선사에서 출발해 광능까지 걸어볼 계획입니다. 봉선사 일주문 앞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오늘 트레킹 코스가 시작되는데요.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또 하나의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곳이 바로 트레킹을 시작할 국립수목원 광능숲길 입구입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는 봉선사 입구에서 출발해서 광능을 돌아보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잡아보았는데요. 걷는 거리는 대략 왕복 6km 정도로 시간은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변사또랑 함께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해 볼까요? 들어서는 순간 아름드리 나무들이 반겨주는데 탄성이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광능숲은 본래 광능의 부속림으로 560년 동안 엄격하게 관리해온 보고로 국내에서 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2010년 생태, 역사, 문화,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입니다. 국내에서 4번째로 지정받은 곳이라고 하네요. 광능숲길은 대부분이 데크길로 이어지는 무장의 길인데요. 남녀노소 몸이 불편하신 분들 누구나 편하고 쉽게 산책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막 피어나는 파릇파릇한 이파리들이 생동감을 더해주는 광능숲길에서 트레킹, 이게 바로 힐링 아니겠습니까? 걷다 보면 광능숲길 흙길을 걸을 수 있는 오솔길도 나오는데요. 약간 시간은 더 걸리지만 어차피 데크길하고 다시 만나니까요. 돌아갈 때는 오솔길로 걸어보겠습니다. 걷는 내내 주변의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새소리는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해줍니다. 코끝을 스치는 숲의 향기와 녹음이 짙어가는 숲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오솔길이 여기서 다시 만납니다. 돌아갈 때는 이곳 오솔길로 걸어보기로 하고 계속 데크길로 직진합니다. 걷는 내내 평탄한 데크길이 이어지니까요. 정말로 편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의자와 정자도 잘 만들어져 있어 쉬었다 가기도 좋습니다. 광능숲길 전 구간이 음식물 섭취는 금지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은 마셔도 됩니다. 주변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능숲길 옆으로 자동차들이 다니는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한데요. 자동차들도 이곳에서는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경적 소리도 물론 낼 수도 없고요. 이 나무는 갈참나무로 160살이나 드셨다고 하네요. 완전 할아버지 나무인데요. 굉장하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참,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광능숲길에 들어서면 화장실이 중간에 없으니까요. 봉선사 입구나 광능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국립수목원까지 가셔야 됩니다. 지켜야 될 게 많아서 좀 귀찮으시겠지만 500년 이상을 관리해온 숲을 보존하는데 다 같이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오른쪽으로 꺾어 광능으로 내려갑니다. 국립수목원까지 가실 분은 계속 직진하시면 되고요. 이곳 역시 계단 없는 데크길이니까요. 누구나 편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계단 없는 무장의 길로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많이 좋아졌죠. 횡단보도 건너서 보이는 곳이 광릉인데요. 조선 7대왕 세조와 정의왕후 무덤으로 사적 제197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차는 관람객들만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주차장을 지나면 매표소가 나오는데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1,000원입니다. 이곳에서 입장권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왕릉으로 올라가기 전 제실에 잠깐 들렸다 갑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마치 조선시대로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이곳 제실은 왕릉 제사를 준비하는 곳인데요. 왕릉을 관리하는 능참봉이 상주하였다고 합니다. 제실 건물은 능참봉의 집무실과 향과 충문을 보관하는 안양천, 제기를 보관하는 제기고와 그의 횡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실에서 나와 왕릉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소나무 2그루가 심어져 있는데요. 충북 보은의 정입품송 후계목이라고 하네요. 2002년에 보은 서원리 소나무 정입품송의 화분으로 인공 수분시킨 후 씨앗을 받아 키운 소나무라고 합니다. 정입품송 후계목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선 왕릉은 인류 문화유산으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는 하마비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누구나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조선 왕릉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마비라고 하네요. 왕릉으로 올라가는 길은 중앙의 큰 길을 따라 계속 직진해 올라가시면 됩니다. 길가에 푸르른 나무들 사이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라갑니다. 한참을 올라가면 홍살문과 정자각이 보이는데요. 홍살문은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고서 조심스럽게 홍살문을 지나갑니다. 홍살문을 지나면 왕릉 중간에 정자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자각은 왕릉 제향을 올리는 한문 정자 모양으로 지은 건물인데요. 웅장한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조선 왕릉의 가치는 형태적 보존에만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조선 왕릉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600년을 넘게 이어져 내려온 조선 왕릉의 재래의식이라고 합니다. 재래의식은 왕릉 입구에 역사문화관에서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내려가실 때 관람해 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자각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세조릉, 오른쪽에는 정의왕후 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왕릉 최초로 왕과 왕비의 능을 서로 다른 언덕 위에 만든 동원 이강릉이라고 하는데요. 동원 이강릉이란 하나의 정자를 두고 두 개의 능이 좌우로 있는 능을 말한다고 합니다. 세조의 유언에 따라 봉분 내부에 돌방을 만들지 않고 관을 땅속에 내려놓고 석회로 메워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능을 간소하게 조성함으로써 조성 비용을 아꼈다고 하는데요. 조선 초기 능제의 큰 변혁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걸 새롭게 알고 다시 돌아갑니다. 광릉을 관람하고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숲속의 녹음이 더 짙어진 것 같네요. 기분 탓일까요? 내려갈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광릉숲 오솔길로 걸어갑니다. 광릉숲 오솔길은 2023년에 신설 개방된 구간인데요.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는 곳입니다. 560년 천연님 숲속을 지나 약 800m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산책로인데요.
적당한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 걷기에 부담 없는 길이니까요. 잠깐이나마 흙길을 걷고 싶으신 분은 이 길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약간의 언덕과 계단이 있으니까요. 휠체어, 유모차는 갈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두 팔 벌려 원시림 같은 숲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걸어갑니다. 길지 않은 오솔길이지만 천연님을 감상하고 역사에 깃든 숲속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보세요. 이게 바로 힐링 아니겠습니까? 계단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계단은 금방 끝나고요. 계단이 끝나면 언덕길을 조금만 올라가면 나지막한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흙냄새와 숲속 향기 맡으면서 걸을 수 있는 오솔길도 한번 걸어보세요. 이 정도 언덕과 계단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오솔길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대략 20분쯤이면 데크길과 다시 만나는 길에 도착하는데요. 다시 왔던 길 오른쪽 데크길로 내려갑니다. 조금 전에 지나왔던 데크길과 만나는 데서 봉선사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출발했던 봉선사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략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오롯이 트레킹에만 집중하신다면 왕복 3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식사하실 분은 봉선사 주차장 건너편 음식문화 테마거리에서 식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가 2대나 기다리고 있네요. 돌아갈 때도 2번 버스 타고 오남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운전 걱정 없는 대중교통 여행이 이렇게 편합니다. 네, 카드만 찍으세요. 창밖으로 예쁜 둘레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저렇게 예쁜 둘레길을 보면 저도 모르게 버스에서 내려서 걷고 싶어지네요. 둘레길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습관이 생겼나 봅니다. 30분 만에 다시 오남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오남역 1번 출구입니다. 오늘 역시 잊지 못할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계절에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봄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